엔비디아를 따라올 자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다 테슬라는 이 최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6일 김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2월 26일 월요일 장 시작 전입니다. 자, 먼저 나스닥 종합지수와 다우존스 간단하게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되죠.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지표 개인 소비 지출 PCE가 2월 29일 날 발표하게 됩니다. 2월 29일 PCE 발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의 저의 장기적인 관점은 나스닥 100으로 봤을 때 21년도 전고점을 지금 넘으면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100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거였으면 이러한 쌍봉을 만들고 하락했어야 되는데 돌파하면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나스닥 100 지수로 봤을 때 앞으로 이만큼의 폭이 한 번 더 상승으로 나와줄 것으로 장기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보시면 지금 계속 신고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이 노란색 선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로 보고 다우존스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나스닥 지수, 다우존스 지수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 안에 있고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종목들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보시면 나스닥 100 지수와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양봉이 뜰 때는 매수 타점이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상승 추세를 향해서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중기 지표도 이제 곧 골든 크로스가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상 꾸준히 보고 계시면 제가 하단에 왔을 때 계속 매수 타점이라고 알려드리고 있으니 영상 빠지지 마시고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꾸준히 모아가야 되는 종목들은 매수 타점에 왔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도 TQQQ랑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서 계속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자, 이때도 매수 타점 알려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66%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상단에서 또 힘이 약간 빠지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겠죠. 이러한 하락들이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크게 겁먹을 필요 없고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의 의견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TMF 최근에 계속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MF 저번 주 목요일날 상승하는 양봉 나와주면서 1차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해 드렸고 그 다음날 금요일에 바로 5%가량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TMF 다시 한번 단기 지표, 중기 지표, 장기 지표까지 다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TMF는 지금 가격대에서 1차 그 다음에 $40 부근에서 2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한다는 마인드로 가져가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엔비디아 저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그날 바로 16%, 그 다음날 5%까지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렇게 실적 발표하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주었는데 이 조정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빠서 엔비디아의 회사가 문제에 있어서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닥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의 차익 매물 실현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저의 엔디비아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5일선, 11선을 한번 깨줬기 때문에 이후로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저는 한 번 더 비중 축소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색 선 21선을 깨지 않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따라올 자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도 다 $825, $1000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깃발형의 삼각 수렴할 때 하단 라인에서 저는 계속 모아갔었고 자,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7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TSLA입니다. 자, 테슬라 보시면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방향을 전환시켰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제가 매수 타점으로 공유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단기 지표를 보시면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고, 중기 지표도 약간 데드 크로스가 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이 최저점에서 계속적으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는 1차적으로 모아갈 수 있고, 바로 급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고 하락하는 패턴으로 결국에는 큰 상승 추세를 타고 상단 라인까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300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제가 표시해둔 이 하단 라인을 깨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테슬라를 주봉으로 봤을 때도 빨간색 선 가격대로 보자면 $190 부근에서 정확히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중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빨간색 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가격으로 보자면 $10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통해서 무리 없이 수익을 낼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이렇게 또다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1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또다시 하나의 매수 타점 구간에 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상승 추세, 중기 지표 골든 크로스 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400 부근에서 1차 매수, 그 다음 $370 이 전고점 가격대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OOGL입니다. 알파벳 여전히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매수 타점을 주고 있고, 지금 가격대도 알파벳 모아갈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알파벳은 결국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21년도 전고점을 넘는 상승을 먹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보시면 여전히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이날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약 40%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 저항대 부근을 지지 라인으로 해가지고 $162 부근에서는 하나의 매수 타점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날 $162에서 정확히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그 다음날 바로 12%가량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AMD는 여전히 의견 똑같습니다. $162가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 또는 횡보가 나와줄 테니 저는 보유의 관점으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상승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인텔을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이렇게 지지 후 반등해줄 때 1차적인 매수, 그 다음에 2차적인 매수는 이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지금 $42 부근에서 저는 1차 매수, 그 다음에 2차 매수는 $35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해서 이 분할로 인텔을 매매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컴도 보시면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저는 이 부분에서 퀄컴을 1차적으로 모아간 상황이고, 하단에 또 오게 된다면 저는 또 모아갈 겁니다. 퀄컴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는 21년도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진행한 종목이죠. 티커 스펠링 MU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퀄컴과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서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85 부근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이 있는 완만한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자면 2차 매수 가격대는 $65 부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트 디즈니도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할 때 제가 매수를 진행하였죠. 월트 디즈니는 이 반등을 N자형 파동으로 반등해 줄 것이고, 이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근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5%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월트 디즈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1차적인 목표가 검정색 선이 있는 $126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없으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 라인에서 지지 후 반등할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 실적 발표가 이틀 후에 있죠.
저는 아이온큐 이 빨간색 선 241선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였고 2차 매수는 파란색 선 481선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이온큐의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장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단기 지표도 지금 골든 크로스 되면서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선 2차 매수 가격대는 가격으로 보자면 8.5달러 부근입니다. 자, 아이온큐하고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실적 발표는 3월 27일 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온큐보다는 리게티 컴퓨팅이 매매하기가 덜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이온큐 힘이 없을 때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 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지금 파란색 선 11선 깨지지 않았고 노란색 선 21선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리게티 컴퓨팅의 대응 방법은 파란색 선 11선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이럴 때 비중 축소를 해 주시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481선이 있는 2.1달러 부근까지 가지고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ARA입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홀딩스도 아이온큐와 마찬가지로 2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메러슨 디지털홀딩스도 일단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홀딩스는 61선 초록색 선 61선 지지할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공유해 드리면서 한 2주 동안 8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지금은 이제는 노란색 선 21선을 지지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고 지금 단기 지표도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입니다. 메러슨 디지털홀딩스가 없으신 분들은 이 노란색 선 21선에서 지지를 할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메러슨 디지털홀딩스의 큰 추세를 보면은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당연히 지금 구간은 급격한 상승 후에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인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글로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러슨 디지털홀딩스가 차트가 더 급격하게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글로벌을 매매하지 않았고 메러슨 디지털홀딩스를 매매를 하였었죠. 지금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메러슨 디지털홀딩스하고 관점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큰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지금 이제는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음봉을 맞고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라면은 이 파란색 선 11선이 깨질 때 일부 비중 축소, 그 다음에 노란색 선 21선이 깨질 때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파란색 선 11선도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팔란티어 테크 21년도 전고점 부근 저항 라인대에서 지금 저항 받고 약간의 조정을 주고 있죠. 팔란티어 테크는 이러한 큰 상승이 나오기 직전인 이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면서 저는 이 핑크색 선 5일선이 깨질 때 한번 11선이 깨질 때 한번 일부 비중 축소를 하면서 궁극적인 목표가는 21년도 전고점 부근인 30달러 부근까지 가져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만약 팔란티어 테크가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다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격대는 이 전고점 부근의 저항 가격대가 지지 라인이 되면서 노란색 선 21선과 겹치는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보시면 이러한 3단계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첫 번째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으니 매수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지지 라인 가격대에서는 소액으로만 매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3차 매수 때 비중을 늘려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지금 자리는 애플이 크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가격대이긴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 중기 지표도 하락 추세, 장기 지표도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비앤비 완만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최근에도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면서 지금 약 15%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에어비앤비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는 보고는 있지만 이 노란색 선 21선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일부 비중 축소로 대응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는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매수 타점 이날 공유해 드리면서 그날 24%가 한 번에 올라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한 2주 동안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여전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이고, 장기도 지금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C3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C3 AI는 2월 28일 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간 종목이고, 최근에 단기 지표가 과매수권에서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을 주었고, 지금 다시 단기 지표가 바닥권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저는 2월 28일 날 실적 발표 때까지는 손절 라인 23달러 부근을 잡고 보유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비안 오토모티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IVN입니다. 리비안 오토모티브 14.6달러 가격대를 깨고 내려오게 되었죠. 14.6달러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주식에는 100%가 없기 때문에 10종목 중 한 종목은 설정한 가격대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 매도를 해야 10종목 중 9종목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한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보내줄 건 보내줘야 또다시 즐겁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는 우버와 같은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버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제가 이때 매수 타점을 말씀드린 종목이죠. 그날 바로 3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날 또 18%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금 리프트는 11선 부분에서 양봉으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가 다 바닥권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리프트는 이 11선 부분에서 지지 후 반등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ACM 리서치는 제가 오늘 처음 알려드리는 종목인데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ACM 리서치는 반도체 설비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파란색 선 481선과 빨간색 선 241선을 다 뚫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ACM 리서치 지금 가격대부터 모아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ACM 리서치의 실적 발표는 2월 28일 날 있습니다. ACM 리서치의 실적은 저는 좋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BHC는 2월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였는데 그 실적에서 저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피부 미용에 관련된 회사입니다. 지금 아시아 매출이 꾸준히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481선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바닥권에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겁니다. 바슈헬스 컴퍼니도 저는 지금 가격대 부근에서 모아갈 생각에 있습니다. 바슈헬스 컴퍼니는 지금 단기 지표, 중기 지표가 지금 다 고점 부근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 1차적인 매수, 그리고 이 전고점 저항 라인대인 이 전고점 가격대 부근에서 2차적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모아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힘차게 이번 주 한 주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제가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써주시면서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